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청산인 고종헌입니다. 2021년 해산총회 이후 조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2022년 상반기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송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어 그 진행 상황을 각 조합원들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까지 조합의 진행 사항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께서 제기하시는 조합 업무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 대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영상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은 한 점의 의혹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약속드린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에 노출된 조합 사무실 번호나 제 개인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시 경제청으로부터 자격상실 판정을 받은 세대는 총 189세대입니다. 그중 117세대는 이미 분양을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72세대 중 4세대가 자진 탈퇴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최종 68세대가 각각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 결과는 소송 세대 중 총 68건 중 종결된 소송이 61건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세대가 총 7건 남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진행 중인 7건 중 5세대가 2심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2세대가 3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총 7건 중 6건은 조합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1세대는 조합이 패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소송 미제기 세대를 포함하여 총 72세대 중에서 조합 승소가 50건, 조합 패소가 22건으로 해산총회 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 가능 세대는 일반 분양 후 계약 해지된 세대 2세대를 포함해 총 52세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7세대입니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총 5세대 중 전 조합 임원인 조합장 및 부조합장, 조합원 제명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 중인 7세대 중 6세대는 조합이 최종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의 변론이 길어지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에는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향후 분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는 총 52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경자청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조합은 2022년 7월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와 같이 2022년 당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종결된 16세대를 우선적으로 일반 분양 진행하여 일부라도 조합원들께 환급 진행을 하려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경제청에서는 일반 분양 조건이 50세대 이상이거나 조합원 소송이 전부 마무리되지 않으면 분양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 분양 신청을 반려하여 부득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양 조건이 완성되면 분양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환급금 지급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시 한 세대당 타입별로 추가 분담금을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로 환급금이 타입별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받으셨고요. 2차로 환급금이 타입별로 450에서 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1, 2차 합하면 타입별로 총 1,450만 원에서 총 1,600만 원을 이미 환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실 52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약 400억 이상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각 세대당 최소 1,76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인해 청산이 늦기는 하지만 이익이 발생이 되어 각 세대에서 입주 시 분담한 추가 분담금 모두 회수되고 추가 이익금이 타입별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미 해산총회 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3차 환급금 시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 조합 집행부는 전 업무 대행사와 전 조합 임원이 결탁해 불필요하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 분담금을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약 4천만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4년간 온갖 노력 끝에 현재까지 입주 시 납부하셨던 추가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드렸습니다. 나머지 3차 환급금의 재원 마련은 매우 안타깝지만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의 소송 결과로 얻은 공실 52세대를 분양하여 그 금액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급 시기는 내년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타 항목의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해산총회 시 보고드린 이후 종결된 민사소송은 총 4건이고 2번 항목의 전 조합 직원의 총회비용 청구 소송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5번 항목은 불필요한 토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용역비의 반환 청구 소송만이 남아있습니다. 지급 보류시켰던 소송은 이미 승소하였고 기지출된 용역비를 돌려받고자 하는 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최종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고 계시는 기타 소송 역시 조합원 자격상실 세대 소송처럼 5번 항목의 반환 청구 소송 이외에는 모두 상대방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고의로 소송을 만들거나 지연해 청산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하루빨리 모든 소송이 종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행부는 전 집행부와 전 업무 대행사와의 결탁으로 조합원도 모르는 계약을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부풀려 사업 수익으로 챙기려 했던 것에 분노하여 새롭게 시작된 집행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송사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업무 대행사 대표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2021년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으로 약 323억 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면 결의를 통해 조합원님들의 의사를 여쭈었고 약 71%의 조합원께서 참여해 약 73%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조합장 백웅주와 전 부조합장 김성중을 상대로 한 조합원 제명결의 소송과 토지 컨설팅 관련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으로 인해 청산이 늦어지는 것을 옆 단지인 이편한세상과 비교를 하면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늦추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교 설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편한세상은 84 타입 기준 추가 분담금을 약 1,300만 원 납부하였고 청산 시 약 100만 원을 돌려받고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1,2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인한 이익으로 추가 분담금 전부를 회수하고 이익금이 발생되는 조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가 분담금 다 내고 온갖 수익금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3년 만에 종료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추가 분담금 다 돌려받고 추가 이익금까지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조합이 어느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소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근 소위 비대위에서 관리하는 카카오 오픈톡방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남아있는 돈을 모두 쓰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로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여 단톡방으로 초대한다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 맹세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이익금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조합 임직원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입주 당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들 흥분하시어 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만남을 수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합 운영비 절감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조합 운영비도 축소하고 조합 사무실도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그동안의 업무 경험이 쌓여 업무 대행사 없이도 저와 부조합장, 직원 한두 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종료해 업무 대행비 역시 절감했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해 현재 3명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총 200여 건의 소송 업무와 그와 관련한 입주 지원 업무, 회계 업무, 기타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업무 등 정산 업무 종료까지는 현재 3인이 최소 인력이라고 판단되고 그 이후 상황을 보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이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대위 카톡방에서 리더격인 분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해드린 소식지의 소송 부분을 참조하시면 그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주장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조합은 이미 해산총회 당시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 72세대 중 20여 세대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총회제와 영상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제발 조합으로의 문의, 확인 없는 내피셜로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는 일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총회 및 해산 결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당시 비대위는 법무법인 변호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하면서 당시 시점에서 해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저를 엄청 비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청에서 승인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 내용은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해당 소송의 법률 자료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당시 시점에서의 해산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경제청도 적법한 해산총회가 이루어지고 자녀 세대 분양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해산 인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의 우려처럼 경제청은 자녀 소송에 대한 문제로 해산 인가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대위가 안 될 줄 알면서 해산총회를 왜 했느냐라고 저를 비난하시는 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률 검토 결과를 기초로 경제청을 상대로 해산 인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이 사업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조합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대한 자녀 소송을 신속히 정리해 해산 인가를 득할 것입니다. 해산 인가에 대하여 조합원의 인감이 첨부된 정산 서류가 있어야 해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수년 전 법제처에서 겔라자비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17-0102 2017년 4월 12일 질의회신에 의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조합 해산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조합은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의결 정족수에 적합한 총회를 통해 경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보려고 노력도 없이 그저 조합 생채기 내는데 혈안인 사람을 수많은 분들이 전혀 필터링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교체하면 빠른 청산이 가능하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최소 3년 이상 더 지연될 게 뻔합니다. 임시총회를 진행하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를 종결시키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소비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 중인 전 조합장과의 해당 소송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종결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임시총회가 성공해 조합장을 교체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도 과연 조합이 지금처럼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조합 업무가 연결이 가능할 거라 예상하십니까?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에 남아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가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하나도 인수인계 받지 못해 인수 초기에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건설사를 포함한 용역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 용역사도 연결된 것이 없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또 여러분이 오롯이 견디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 또한
조합원님 각자의 몫이고 그 결과와 책임 역시 조합원님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합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해 보시면 조합 사무실 연락처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각 임원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비대위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면서 늘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비대위 임원이라는 분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도 조합원께서 민원 전화를 하시면 모두 민원 기록부에 기재하고 제가 매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합은 어떤 이유로든 고의로 청산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또 역시 추가 분담금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자녀 세대와 수변공원 카페를 모두 분양해 약속드린 환급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지금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의 안시은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존재했었는데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서원산업개발 그리고 보은아이아 사이에 토지 컨설팅 용역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용역대금 약 60억 원이 넘는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용역계약 체결에 따라서 약 31억 원이 이미 집행이 되고 약 29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의 임원들이 현재 임원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조합의 현재 임원들은 우리 아파트 건설 부지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컨설팅 용역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의 현재 임원들은 서원산업개발과 보은아이의 용역비 지급 청구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약 29억 원에 이르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원산업개발과 보은아이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미지급한 용역대금 약 2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지급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원산업개발 등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동일한 판단을 했고 현재 조합이 모두 승소를 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조합 또한 이러한 용역비 지급 청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약 31억 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청구에 대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별개의 단체라고 판시를 하면서 조합이 지급한 금액과 추진위원회가 지급한 용역대금을 구분을 하였고 추진위원회가 지급한 용역대금 상당액에 대해서 조합이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지만 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은 전액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이런 판결에 따라서 조합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반환을 받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이런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쯤에는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당찬의 유병익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 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 과정과 앞으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조합에서 진행된 소송은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로 상실했던 조합원 지위 회복과 전 조합 집행부 조합원 제명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총 6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종료된 소송 세대수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까지 총 61건의 본안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조합이 승소한 세대는 확정된 세대를 말합니다. 총 40세대입니다. 즉 승소율은 약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21세대는 저희 조합이 패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입주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소송 세대수와 결과 예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송 세대는 총 7세대입니다. 대법원 3심에 가 있는 2세대와 고등법원 2심에 가 있는 5세대가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나 1심 판결을 기초로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지금 진행 중인 총 세대 중 저희 조합이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6세대입니다. 물론 패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즉 대법원 3심에 가 있는 2세대는 2심까지 저희 조합이 모두 승소한 경우이고 고등법원 2심에 가 있는 5세대 중 4세대가 1심에서 저희 조합이 승소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 저희 조합이 패소하였던 한 세대도 2심에서는 저희 조합이 뒤집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송 7세대 중 6세대를 저희 조합이 추가로 승소 확정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조합이 총 46세대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전체 소송 세대수 68세대 중에 약 68%의 승소율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소송이 왜 이렇게 지연되나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은 우리 조합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저희 조합원은 응소를 하는 것이고 소송을 빨리 끝낼지 아니면 상소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원고인 부적격 판정 조합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판정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고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패소하여도 잘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조합이 1심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항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적고 또 저희 조합은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이 항소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승소하여 뒤집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합은 불법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세대들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 중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다 보니 재판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민사소송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소송은 과연 그럼 언제쯤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3심에 계류 중인 2건은 내년 3월까지는 종료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인 5건은 2건이 현재 재판 막바지에 와 있고 3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3건은 내년 1월이나 한 3월 정도 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이 시작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3건 중 2건은 전 조합장, 전 부조합장에 관한 사건이고 그 사건들의 경우는 가처분이 이미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만이 좀 신경 쓰이는 사건인데 그 부적격 판정 조합원이 3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가급적 내년 3반기에 모든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합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